내용 및 실사 이미지 생성하기에 대해 발표할 AI 빅데이터 융합경영 18학번 고민서입니다. 다음은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 조는 청일점 든든한 18학번 저랑 꽃같은 19학번 이혜진, 어여쁜 20학번 이수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여운 20학번 정희지하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심히 준비했으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주제 설명, 빌드, 프로세스, 프로덕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책을 읽으며 주인공은 어떻게 생겼을지, 작품이 묘사하는 공간은 어떤 세상일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하는데요. 물론 상상하는 것도 재미지만 이때 중간중간 책의 내용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면 좀 더 몰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책 속의 내용을 이미지로 생성하는 기존의 방식이 있었을까요? 네, 찾아보니 있었는데요. 해리포터가 내 곁에 실물로 찾아온 상상 속 캐릭터라는 기사로 책 속의 등장인물을 AI가 제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 속 AI가 제작한 이미지의 원리는 스타일갱 모델이 사용된 아트브리더라는 사이트에서 사람이 직접 등장인물의 특징을 생각하며 일일이 수작업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책 내용만 넣어준다면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소설 장면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생성하고자 했습니다. 소설 장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먼저 작가가 글을 쓴 다음 자동적으로 그 글에 대한 책의 이미지를 만들게 되어 독자들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작가 입장에서는 자신이 쓴 글이 어떠한 분위기를 연상시키게 되는지를 확인하며 글을 쓰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글을 이미지화를 함으로써 책의 내용을 영화화시킬 때 폰트 작업 소요 시간 및 여러 비용 단축이 기대되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책의 챕터별 내용에 알맞은 이미지 생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책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 요약한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는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 이미지를 한 번 더 고정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 최종적인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책을 요약하는 이유는 긴 텍스트를 이미지화하는 데 있어서 모델이 텍스트의 어떤 부분의 특징을 살려 이미지화할지 모를 뿐더러 많은 요소들이 추가되어 그림이 잘 나오지 않고 텍스트의 뒷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델이 이미지 무시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요약한 다음에 이미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 위해 사용한 국산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문학책 436권의 원문과 요약본이 쌍으로 존재하고요. 원문의 단위는 책 한 권 단위, 책 챕터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저희는 책 챕터 데이터를 이용하여 요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약의 종류를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요약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 내용에서 중요한 문장을 뽑아내는 Extractive Summarization, 전체 내용을 통해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Abstractive Summarization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요한 문장을 뽑기보다는 챕터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문장을 원하여 Extractive Summarization을 해줄 수 있는 CTRL-썸과 같은 모델을 선정하여 요약을 진행했습니다. CTRL-썸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는 모델로 컨트롤 토큰 Z를 사용하여 요약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바트는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모델로 기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사전 학습을 위한 디노이징 원토 인코더로서 이미 이에 노이징 펀션으로 생성된 텍스트를 복구하도록 학습을 하는 모델입니다. 저희는 위 두 가지의 모델을 이용하여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둘 다 CNN DM 데이터셋으로 프리테인된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북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파인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 파인튜닝을 통해 모델의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해 나타난 결과표이고 보시다시피 위에 지금 보이는 표의 위에 부분이 파인튜닝이 없이 북성을 평가를 한 거고요. 아래가 파인튜닝을 한 다음에 학습 후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로지 평가 지표가 10 이상씩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요약은 챕터 단위로 진행하였고 요약 방식은 챕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너무 길어서 챕터 자체도 길어서 임의로 n개로 나눠 각각의 요약을 진행한 다음에 이 요약된 텍스트들을 다시 한번 합쳐가지고 다시 요약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원하는 길이가 나올 때까지 요약을 반복하는 식으로 해서 요약본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요약본은 평균적으로 3-4문장 정도가 나오게 되었고 CTR1성과 바트 모델을 보시다시피 비슷한 양으로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양으로 요약이 되긴 했는데 내용도 조금 비슷하면서 약간씩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다른 버전으로 이미지화를 시킨다면 챕터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이미지를 생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위에서 요약한 텍스트를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였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은 2022년 8월에 나온 만큼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이미지화 모델로 채택하였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포워드 디퓨전으로 학습 과정 중 인풋 이미지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발생시켜 노이즈 있는 이미지를 생성시키고 두 번째는 파라미터라이즈 리버스 과정으로 포워드 디퓨전을 원래대로 돌리며 반복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은 데이터 합성을 나타내며 랜덤 노이즈를 현실적인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위와 같은 노이즈를 주입하며 제거하는 과정, 수천 번의 반복을 요구하며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는 주요 구조로 오토 인코더가 존재하는데요. 오토 인코더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코더의 모델의 인풋은 디코더의 아웃풋의 사이즈에 맞는 랜덤 노이즈가 들어가고 인코더는 인풋을 더 작은 차원으로 바꿔주며 바뀐 데이터는 디코더의 인풋으로 사용됩니다. 디코더 과정은 노이즈가 생긴 데이터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과정에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스테이블 디퓨전은 리스넷을 100번으로 하는 유닛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차원마다 압축하여 디코더 작업을 수행합니다. 텍스트 인코더로는 클린 모델을 활용하여 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담당하고 텍스트 인베딩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CTR1성과 바트 모델로부터 나온 요약된 텍스트를 이용해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테이블 디퓨전에 요약된 텍스트를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이미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모델의 시드마다 그리고 인풋 단어의 조합 및 위치에 따라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이미지도 생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최상의 이미지를 고를 수 있도록 인풋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단어 실험입니다. 단어들은 스테이블 디퓨전과 유사한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인 달리의 달리 프론트 북을 통해서 여러 단어를 설정하였고요. 기본적인 디폴트과 단어로 여러 조합을 실험한 결과 4K 포토그래프, 하이 리얼라이즘, 미드샷 플러스 저희가 앞에서 요약한 요약문을 넣은 방식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불용어 처리 및 토큰화입니다. 문장을 단어로 쪼개어 넣는 경우 간혹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델이 묘사해야 할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요약문에 대해 불용어 처리를 해준 후 이미지를 뽑았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제 불용어 처리, 토큰화 및 불용어 처리는 방법론은 바트로 요약한 텍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4K 포토그래프, 하이 리얼라이즘, 미드샷 플러스를 기본으로 한 다음 CTR성 요약문이 들어간 모델, 그리고 바트 요약문이 들어간 모델, 그리고 바트 요약문이 이제 불용어 처리가 된 모델 총 3가지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각각의 방법론 CTR성 요약문, 바트 요약문, 바트 불용어 처리 요약문 총 3가지 버전의 인풋을 이용해 5개의 다른 시드를 통해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미지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방법론마다 랜덤 스테이트마다 이미지의 결과값이 약간씩 다르게 되어 한 챕터에 대해 3가지 버전, 5가지 시드 방법으로 총 15장의 이미지를 출력하고 가장 좋은 이미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나온 이미지는 아쉽게도 어색한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미지 보정을 해주는 GFP겐을 사용하였습니다. GFP겐은 프리트레인 스타일 겐 툴을 이용하여 인코딩과 디코딩 방식을 통해 이미지를 재구성하며 이미지의 해상도와 흐릿한 부분을 처리해줍니다. 특히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인 눈, 코, 입 부분의 정확도에 대한 로스를 추가하여 사람 이미지를 보다 우수하게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이 사진은 GFP겐을 적용하여 변경한 이미지입니다. 맨 왼쪽은 저희가 GFP겐을 적용하기 전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이미지고요. 가운데는 이제 GF 피겐을 한 번 적용했을 때의 이미지, 맨 오른쪽은 GF 피겐을 두 번 적용했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지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눈과 코 부분의 이미지가 보다 더 잘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덜 차이가 있지만 세 번째 이제 남성분이 좀 더 피부가 뽀얗고 좀 좋은 꿀피부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는 한번 GF 피겐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 왼쪽이 GF 피겐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가운데가 한 번 적용했을 때, 두 번째가 맨 오른쪽이 두 번 적용했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서는 한 번 GF 피겐을 적용했을 때는 이미지가 개선되고 두 번 적용했을 때는 이미지가 개선된 듯 싶으나 눈 쪽 부분을 보면은 눈이 거의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F 피겐을 두 번씩 적용하는 것은 몇몇 이미지에서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대부분 오히려 이미지를 일그러뜨리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저희는 GF 피겐을 최종적으로 한 번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이제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무궁무진하겠지만 하나만 들어보자면 공연 콘티 생성 활용에 쓸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제가 작가가 되어 베니스의 상인을 영화화 혹은 연극화를 시키겠다라고 생각하여 챕터 1에 대한 콘티를 작성한다고 할 때 저희의 방법론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이미지를 뽑게 되고요. 이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정하여 자기가 직접 그림 그릴 필요 없이 챕터에 따른 콘티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베니스의 상인의 각 챕터별 내용에 따른 이미지 노출 결과입니다. 맨 왼쪽은 챕터의 내용이었던 이제 안토니오와 살사니오와 바사니오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포셔의 결혼에 대해 그녀의 하냐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셔일록에게 돈을 빌리는 장면이 표현되어져 있고, 네 번째는 모로코의 왕자가 포셔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베니스의 상인의 챕터별 내용에 따른 이미지화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이제 베니스의 상인의 챕터 1에서부터 10까지의 각 내용을 이미지화한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이후 페이지는 이제 챕터 11부터 20까지의 내용을 이미지화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는 이제 베니스의 상인 책 한 권, 챕터 20개를 총 20장의 이미지로 표현을 완성하였습니다. 네, 저희의 이제 과정은 이렇게 끝이 났고, 아쉬운 점과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저희가 요약을 했을 때는 결과가 5문장 정도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5문장 자체가 이미지화하기에는 모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텍스트 역시 조건을 조금 더 주어서 원하는 내용으로 요약을 해서 조금 더 짧고 함축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좀 더 이미지화 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 소설에서 앨리스에 대한 요약을 우리가 원해서 앨리스에 대한 내용만 제대로 나온다면 좀 더 좋은 이미지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베니스의 상인에 대해 이미지화 시키기 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대해서 먼저 했으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책 특성상 너무 허구적이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모델이 이미지화를 시켰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약간 혼돈의 세계, 약간 사람이 좀 이상한 걸 하고 있거나 특히 제일 많이 보였던 사진은 토끼가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약간 사람 몸에 토끼 얼굴이 그려진 사진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스크는 약간 진짜 실제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 나타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F 피겐으로 이미지를 보정하였으나 어느 정도 보정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지만 완벽한 보정이 되지는 못했고, 추후 다른 모델에 추가적으로 붙인다면 더욱더 많은 수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들 책을 읽으며 상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책 주인공인 자스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드레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숲속, 삭막한 도심, 집들은 어떠할지 너무 궁금할 때가 많지 않나요? 하지만 많은 책들이 줄글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저는 속상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책에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여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의 내용을 AI가 더 이상 글이 아닌 이미지로 나타내어주면 어떨 것 같나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